입단속을 했고 함구령을 해서 조금 전에 우리 박용진 의원님께서는 윤석열의 윤자도 안 꺼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김두관 의원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요,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법뱀장어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꾸라지를 넘어 법뱀장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야 할 수준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문 대통령이 원론적인 말만 한 것은 그냥 내버려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을 압박하는 것은 현 정부를 좌파 독재 프레임에 가두고 검찰개혁과 공수처를 무산시키려는 미래통합당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법뱀장어라고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은 아니지만 열린민주당의 최광욱 대표는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눈밝은 시민들은 검찰총장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꼼수를 반복하는 양치기 소년 같은 태도를 반복한다면 주권자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검 인권부장이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를 홍솔하듯이 조사를 담당하도록 한 윤석열 총장의 지시는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는 것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앞서서 김용태 의원 말씀 주셨지만 김두관 의원 정도면 문 대통령이나 이해찬 대표의 뜻을 모르실 분이 아닌데 네네. 이 대표의 함구령이 김두관 의원에게는 먹히지 않는군요. 그러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법뱀장어란 말은 사실은 좀 모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그렇습니까? 같다. 그런 생각도 사실 저는 들어요. 뭐 저한테 안 그러겠지만 누가 저한테 무슨 뱀장어다 그러면은 뭐 저 날씬해서 좋다 뭐 그런 이야기로 들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최광욱 의원 이야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는 조금 지켜봐야 될, 생각해봐야 될 문제점이 있는 게, 이게 다 그 규정이 있어요. 어떤 규정이 있냐면 그 대검에서 인권부가 무엇을 하느냐, 감찰부가 무엇을 하느냐 다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규정을 갖다 찾아봤는데 인권부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피해자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인권부에서 하는 거예요. 감찰부에서는 뭘 하냐면은 검사를 대표로 하는 검찰청 직원들의 비위를 찾아내서 징계를 갖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검사에 대해서 징계할 때는 또 검사가 이제 높은 분들이니까 검사 징계법이라고 특별법이 따로 있어요. 예. 그 검사 징계법 제가 또 봤더니 예. 기본적으로 검찰청 직원들에 대해서, 검사에 대해서 징계할 때는 시효가 있어요. 징계 시효가. 원칙적으로 3년이고 길어야 아주 특별한 사건 같은 경우에 5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윤 총장을 뭐 굳이 두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네. 그런데 이제 법조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시간부터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지나간 사건 같은 경우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그 효과를,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그거 뭐 시효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걸 감찰부에 넘겨가지고 감찰부장이 이걸 한다고 한들 해당 그 검사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시효 5년이 이미 한명숙 사건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훨씬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떤 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이러이러한 그 증인이나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있었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듣고 나서 보니까 그럼 이게 인권부가 맞다. 논리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아직 그 원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공수처법 관련해서 이제 공수처가 아직 꾸려지진 않았지만, 만약에 공수처가 꾸려지게 되면은 지금 현직 검사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이건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직 검사에 대해서도 공수처에서 형사처벌할 수 있잖아요. 전직 검사에 대해서도. 전직 검사에 대해 이 부분은 법적인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최광욱 의원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감찰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공수처가 제대로 이제 그 출발을 갖다 하면, 출범을 하게 되면 그 공수처에서 하면 될 일이다라고 윤 총장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인권부에서 한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최광욱 그 의원도 그렇고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견으로 들면서, 어쨌든 윤 총장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약간 절충적으로 그럼 두 군데서 다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사위에서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 발언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지난 1차 업무보고에서 의원이 그날 안 나왔길래 또 한 번 잡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그냥 국민들이 다 같이 검찰청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야? 다만 장이 나오는 거냐? 총장이 나오는 거냐? 이거 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검찰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가 되고 있으면 적어도 저희가 업무 보고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위원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불가능합니까? 국정감사 때를 제외하고는 이 업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정말 이상합니다. 두 분의 이제 기자 출신들에게 물어볼게요. 법사위에서 검찰총장을 불러다가 업무 보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김진애 의원은 그게 정말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라고 일단 하는데. 뭐 법적으로는 받아라 받지 마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검찰과 이런 관련된 것은 대체적으로 많은 게 국회는 관행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되는 게 있고 윤호중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국정감사 때 검찰의 사무 보고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요. 지검, 보검, 국감 또 때는. 대검에는 예. 이제 검찰차장이 대검 차장이 나와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관행이고. 뭐 김진애 의원께서 전 국민들이 궁금해한다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약간 정치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관행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저는 이게 김진애 의원의 빅픽처가 아닌가. 아, 빅픽처다. 네. 김진애 의원이 원래 건축가, 건설 전문가로 17대 때 비례대표로 이제 국회의원이 됐고 그걸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국회 입성에서도 그쪽을 맞지 않을까 싶었는데 법사위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 율사 출신이고 청와대 비서관 담당했던 최강욱 의원은 법사위 희망인데 국토위로 갔어요. 맞아요. 이게 둘이 이게 사부임 하려고 하는 어. 그림 아닌가라는 시각이 이제 야권이나 이런 쪽에 돼 있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 예, 그러면 그 기사도 많이 나왔죠. 김진애 의원은 나 법사위 이거 잘 몰라라는 걸 자꾸 보여주는 게 빅픽처인가. 아, 잘 모르는 소리다. 예, 싶고. 이런 것 같아요. 법사위에서 아까도 우리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윤 총장 이야기 자꾸 나온 게 뭐 할만하니까 하는 거겠지만 국민들한테 어떤 느낌을 줄 것이냐. 자, 대통령께서 어제 진행한 게 반부패 관련 회의였었고 우리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과거에 법사위를 중심으로 뭐 진행이 됐던 이런 논의들은 뭐 재벌 봐주는 거냐? 아니면은 이게 뭐 라임 같은 이런 금융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야당 의원들은 진보적인 의원들은 주로 뭐 노사분규 같은 데서 왜 검찰이 사측 편만 이렇게 드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항상 많았던 게 통례였어요. 그렇죠. 진보 보수가 갈라지고. 근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은 박용진 의원 정도 제외하고 뭐 삼성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라임 이런 일이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안 해요. 모든 전선이 이제 윤석열 뭐 한명수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하게 저분들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라고 밖에 못 받아들이죠.